여러분은 지금 어떤 건강 보조 식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홍삼, 밀크시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 과연 잘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강 보조 식품의 진실과 선택 기준, 그리고 잘못된 복용으로 생기는 실수들에 대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건강 보조 식품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 보조 식품은 식약처에서 정한 용어로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즉,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거나 완치시키는 제품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치료 목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면 건강보조식품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5조 원 규모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가 그 원인이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마치 진실이냥 넘쳐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뭐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거 먹고 당뇨 잡았다. 이런 자극적인 광고는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표현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건강보조식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첫 번째, 식약처 인증 마크 확인입니다. 가장 먼저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식품과는 다릅니다. 건강식품은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기능성과 내 건강 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 몸이 필요한 보조제인지 먼저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눈이 침침한 사람이 루테인을 먹는 건 좋지만 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밀크시슬을 먹는 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먹기보다는 의사나 약사의 상담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분 함량과 일일 섭취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 문구만 보고 루테인 함유라고 믿기 쉽지만 실제 함량은 2mg 정도로 하루 권장량 10에서 20mg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제품 라벨을 보고 섭취량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수 예시로는 비타민C, 오메가3, 루테인, 홍삼, 유산균, 마그네슘 전부 챙겨 먹고 있어요. 이때 문제점은 성분 간 상호작용으로 흡수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성분, 철분, 비타민 A 등은 축적되면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두세 가지 핵심 제품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멀티비타민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용 전 전문의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약과 함께 복용하여 생길 수 있는 실수입니다. 실수 예시로는 나는 당뇨약, 고혈압약도 먹는데 보조식품이야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오메가3와 항응고제를 동시 복용 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양 고추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세인트 존스워트는 피임약 효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대단히 조심하여 먹어야 할 식품입니다. 세인트 존스워트란 전통적으로 우울증, 불안, 불면증 같은 정신적 증상 완화에 사용돼 온 허브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로 인해 건강보조식품, 허브차, 캡슐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항우울제와 병용 금지입니다.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작용이 있어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피임약 효과 감소입니다. 피임약, 면역억제제, 진통제, 심장약 등 다양한 약물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광민감증,
고용량 복용 시 햇빛에 민감해져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인트 존스워트는 자연 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의약품만큼 강한 상호작용을 가지므로 마음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칼슘제와 항생제를 동시 복용 시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약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하고 복용하여야 하며, 건강보조식품은 약과 2시간 이상 간격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 직구 제품 무조건 신뢰하면 큰일 납니다. 실수 예시입니다. 미국 제품이 성분이 더 세고 싸잖아요. 유튜버가 추천했어요. 라는 유혹에 해외 직구품을 구매합니다. 이때 문제점은 국내 안전기준이 미적용되고 표기와 내용물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위조 제품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식약처 인증 국내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해외 제품은 공식 유통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성분 라벨이 불명확하면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 예시로는 비타민 D 좋다니까 샀는데 오베가이요? 인터내셔널 유너? 이건 너무 적잖아 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름만 유명하고 실속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하루 섭취량에 미달하여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방법으로는 RDI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에서 반드시 검색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아무 때나 먹는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수 예시로는 아침 눈 뜨자마자 홍삼, 오메가3, 유산균 한꺼번에 삼켰어요.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오메가3는 식후 복용 시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유산균은 공복 복용 시 장 도달률이 훨씬 높습니다. 철분제는 공복 복용 좋지만 위장장애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복용 식후용 구분을 철저히 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6. 지인의 추천만 믿고 복용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 예시로는 엄마 친구는 이거 먹고 혈관이 뻥 뚫렸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사람마다 체질과 병력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 어떤 사람에겐 효과적, 어떤 사람에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법으로는 내 건강 상태와 필요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진짜 건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핵심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가 기본이 되어야 보조제의 효과도 따라옵니다. 비유하자면 건강보조식품은 운동화 끈입니다. 운동 없이 달리기는 불가능하지만 끈만 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마무리 멘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진짜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일까요? 혹시 광고 유행, 남의 말에 이끌려서 먹고 있진 않나요? 건강은 투자이자 습관입니다. 빠른 효과를 바라기보다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습관으로 당신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